지난주 당진에서 중학생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청소년만 연간 3,000명에 달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충남 도서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와 자원봉사자가 급격히 줄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당진 일대 상업용지를 개발하면서 땅값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주 당진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청소년만 연간 3,000명에 달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4시를 넘긴 당진의 한 깜깜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가로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가로등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졌습니다. 아까 4시 좀 넘었을걸요. 4시 좀 넘었는데 그쪽에서 막 와가지고 그냥 커브를 묶었고요. 운전미숙인지 음주인지 모르겠어요.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14살 중학생으로 차에는 또래 중학생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1일에는 고등학교 2명이 당진에서 승합차를 훔쳐 50km를 운전하다 평택에서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범죄는 680여 건입니다. 전체 무면허 운전 가운데 13%를 차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청소년도 2016년 3천여 명에서 이듬해 4,000명을 넘는 등 연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10대가 몰았던 차량으로 18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육을 강화하고 잠금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원룸가 등 주차장에서 시건 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서 절취 후 무면허 운전까지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주의 촉구 등 예방 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최근 10대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에선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농촌에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가마다 비상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일손 돕기 봉사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꽃을 솎아주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가위로 하나하나 꽃을 따야 하는 고된 작업에 저마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와봤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80%를 차지했던 이 농가는 올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을 구해도 하루 일당은 12만 원 정도. 계속 오르는 인건비는 큰 부담입니다. 주로 이제 외국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또 어려워가지고 특히 이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여 명은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6,400명 중 720명만 입국한 상태입니다.
매년 농가의 숨통을 터주던 일손 돕기 봉사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무원 외에는 나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92곳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기관단체의 관심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 농촌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농촌.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용하지 못해 답답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충남 지역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충남도서관. 2달 넘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민 발길이 잇따른 가운데 출입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마스크는 필수, 손소독과 발열 체크, 방문 기록 작성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서관 내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좌석도 당분간 제한됩니다. 전체 700여석 중 230여석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의자도 띄엄띄엄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충남도서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서 의자를 빌려줍니다. 캠핑용 의자를 갖고 주변 공원 등 야외로 나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용 의자를 대여를 해서 도서관 밖에 공원이나 이런 옥상 하늘 정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편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히 됨으로 인해서 방역도 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체육시설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 하루 평균 70명 정도가 찾던 홍성군 파크골프장. 운영재개 첫날 5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용객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동호회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여기 파크골프장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홍성군은 다음 주쯤 일부 실내 체육시설 개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도 잇따라 문을 엽니다. 당진 문해의 전당 홍성 이응로의 집은 8일부터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 맞이에 나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해 감염 우려가 큰 공연장은 최소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소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농가 200여 곳에서 사용 중인 가축으로 농가당 5두를 샘플로 활용합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충남 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7%, 염소 85%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예산군의 최대 수건 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에 먹구름이 생겼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중간보고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1 이하로 분석됐다고 보고했습니다. BC, RC 값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높다고 보지만 낮게 조사되면 삽교역사 신설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면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삽교역 설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KDI 보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과 태조 엔지니어링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 급행 완행열차가 정차할 경우 BC와 RC 값은 각각 1.07, 1.88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기재부에 삽교역사 신설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기재부는 지난해 KDI에 재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당초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를 넘겼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90.01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삽교역사 신축터는 삽교리 86-13번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삽교역 신설은 설계 당시 없었지만 중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그동안 꾸준히 정부기관을 찾아 삽교역 신설을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당진 지역 상업용지를 개발하면서 땅값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개발공사와 공사 토지 판매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당진시 일대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상업용 토지 3,400제곱미터의 땅값이 완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땅값 7억여 원이 미납된 상태였지만 공사는 구매자에게 납부 촉구나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지역 경제와 고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지역 고용률은 급격히 감소해 2018년 2월 이후 2년 만에 6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2월 충남 지역 내 숙박과 음식점, 건설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000명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예산 5,70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우선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품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또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해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고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이 충청권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과 세종, 충북 각각 한 곳과 대전 17곳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졸자 공채의 경우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닌 청년들은 기존 31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51개 기관에서 모집하는 지역인재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전문가 등 30여 명은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과 분야별 사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운영해 실업과 일자리 대책, 금융위기 대응,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위기 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마케팅 강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4개 시군이 천수만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태안군은 7일 서산 버드랜드에서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전략 추진협의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해양 환경 정화와 담수호 수질 개선, 탐방 루트 조성 등 천수만을 보전하고 지역 간 상생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인 영농정착 창업스쿨 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선 구기자반과 표고반, 양봉반을 운영해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실습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6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수강을 원하는 귀농인은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수출 회복을 위해 국제화상회의를 7일 열었습니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금지 조치에 따라 새로운 수출 마케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에 연 해외통상사무소와 화상 상담을 하며 신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청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지난 2월 말부터 매주 한 차례씩 12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기자회견장과 민원실 로비, 엘리베이터 등 모두 10곳을 조사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 덕분이라며 방역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금마면 평리마을 주민 15명이 마을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해바라기 꽃을 직접 사서 국도 21호선과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1.6km 구간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한 건데요. 해바라기가 활짝 핀 모습은 올 여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이 묘역관리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 추모공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를 특별 운영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윤달을 맞아 분묘 개장과 이장을 비롯한 납골당 안치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 공영식 기업 지원 과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 과장은 소통협력 새마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진형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행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공 과장은 앞으로 당진시가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비는 밤에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7도, 서산, 홍성 10도, 당진, 태안, 예산은 1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태안 22도, 서산, 홍성은 23도, 예산, 청양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비는 그치겠지만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